네, 앞서 보신 대로 정부 지침을 넘는 사내 대출 논란뿐 아니라 만성 적자 상태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호화스러운 사옥으로 눈총을 받는 기관들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쓴소리를 한 만큼 공공기관들은 아무래도 떨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만한 운영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지시를 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네. 기재부는 350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기존 사옥보다 더 크게 그리고 호화롭게 건설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떤 기관들이 심판대에 오를까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32조 비제도 불구하고 2,900억 원을 들여서 각종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등 지으면서 구설에 휩싸였고요. 네. 한국도로공사도 사업 규모가 11만 제곱미터인데 적자 상태여서 운영조차 어려운 수영장을 짓는 바람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 석유공사 그리고 광물자원공사 등이 수천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큰 사옥을 지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호화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너무 많이 챙겨간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연봉을 받은 임직원은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9개 기관에서 모두 인력이 11만 6천 명 그리고 부채는 84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네.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들 기관의 임직원이 받은 보수는 중소기업보다는 2배나 그리고 대기업보다도 8% 넘게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5조 8,600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임직원들이 그런데도 최대 수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한전의 급여 규모는 모두 1조 9,700억 원인데 1인당 평균 8,430만 원으로 5년 동안 계속 오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여도 많이 받는데 앞서 본 대로 사내 대출도 그렇고 복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규모가 얼마나 되죠? 예,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복리후생비 규모가 모두 8,600억 원에 달합니다. 4년 사이에 10% 넘게 또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직원 한 명한테 1년의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 넘게 지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공사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복리후생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긴 하지만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지혜 기자였습니다.